안녕하세요, 김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어제 저녁 다들 아시안게임 축구 보셨죠?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저도 전후반 내내 지켜봤는데 연장전까지 가서 결국 황희찬 선수의 PK 성공으로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도 4강에 진출하면서 그야말로 박항서 매직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베트남은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16강 진출이 전부였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번에 4강에 진출한 베트남. 대한민국과 맞서게 됐는데요. 바로 내일 저녁 6시에 4강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굿모닝 시간에서는요. 굿모닝 치유부책 시간에서는 안면 비대칭 예방과 완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으로 비가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죠. 김혜영 기상캐스터.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만큼 구름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질 텐데요.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까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 위가 많이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가시거리도 짧으니까요. 오가는 길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비구름은 충청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후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부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청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중부와 경북 북부의 최고 80m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 제주 산지는 5에서 20mm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열기를 식혀주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28도로 중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광주와 전주, 대구, 부산 30도, 창원 31도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철처럼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제주는 토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며 당분간 더위는 한결 누그러들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지역은 내렸던 비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더욱더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혜윤 줌바 피트니스 강사 나와주셨고요.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인 장미아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동작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스트롱 바이 줌바 2탄을 준비했어요. 2탄. 네.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진 않아요, 이번 주에? 네, 어렵진 않고요. 단순한 동작이어서 복부에 이제는 많은 도움을 주실 거니까 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지만 복부에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효과적일까요? 복부를 이제 잡아주니까 지방, 근살을 좀 잡아주고요. 거기에 탄력까지 도움을 주니까 일석이조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선생님처럼 좀 날씬하고 이뻐질 수 있겠군요. 네, 분살과 탄력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동작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동작은 우리 그 복싱 자세 아시죠? 네, 이거를 하실 건데 양손을 가드를 잡았는데 엄지가 안으로 가게 주먹을 쥐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양손을 턱 밑에다가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1, 2, 더블을 하실 거예요. 다리만 하면 2번. 이때
엉덩이가 옆으로 갈 때 밀어주셔야 되세요. 원, 투, 더블, 어유. 원. 그냥 할 때랑 다르네요. 미니까. 배에 힘을 주고 하셔야 되세요. 이때 손을 같이 어퍼컷을 하실 건데 아래서 위로 올려주세요. 아래서 위로. 네. 아래서 턱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원, 투, 더블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 턱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냥 위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 투, 더블. 더블. 원, 투, 더블, 더블. 그런 다음에 네. 오른발, 왼발을 띄워주시고요. 네. 좌우로 원, 투, 스탑. 내려앉으셔야 되세요. 네. 다리를 하시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여기 응용을 하실 거예요. 손 같이 이거를 더블을 하실 건데 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싱글, 싱글, 더블, 더블. 싱글, 싱글, 더블, 더블. 이게 첫 번째 동작이세요. 네. 그러면 음악에 맞춰볼게요. 배에 힘을 주시고 엉덩이도 힘을 주세요. 더블. 자, 뛸게요. 사이드. 헤이. 더블. 다시 뛸게요. 사이드. 헤이. 한 번 더. 사이드. 헤이. 네, 여기까지. 네, 역시 괜찮으세요? 복부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서 속이 좀 시원해지는데요. 네. 핸드백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뒤에 런지 자세가 있으실 건데 양손 허리에 두시고요. 네. 오른발을 뒤로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앉아주셨다가 아이고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시면서 다리를 위로 들어주세요. 다시 내려가셔서 다운, 찍고 위에. 다시 뒤로 다운, 찍고 위. 여기서 다음에 내려갔을 때 네. 3, 2, 1 올라가실 때 손을 같이 옆구리를 눌러주세요. 옆구리를 눌러서. 그렇죠. 이런 느낌이 되게 조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연결을 하면 네. 1, 2, 3, 4. 1, 2, 3, 4. 1, 2, 3, 4. 이거를 하시면 되세요. 네. 이게 버티고 있는 오른쪽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가네요. 엉덩이를 받쳐주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이세요. 그렇군요. 네. She's a queen. I know I love her. I know I want her. I like the queen, and I don't get myself close to Woody. And I've been calling, and I've been waiting. I don't care. She's like a dream hidden in the shadows of a dream. 3, 2, 손, 옆구리. 3, 2, 1, 2. 호흡하세요. 2. 네, 이제 세 번째 동작은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제 복부에 힘을 꽉 주시는데 다리가 흔들거리지 않으셔야 되세요. 딱 고정을 해야겠군요. 네, 다리는 양쪽에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네. 복부만 힘이 가게 양손을 주먹을 쥐어 잡아주시고 좌우로 비틀어 주시면 되세요. 배에 힘을 주시고 상체와 몸통만 쓰셔야 되세요. 골반이 움직여지지 않고 좌우로. 이때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 앉으시면 되세요. 저희 스쿼트 동작 했었죠? 약간 그 동작. 응용하는 거네요. 네, 팔 운동까지 응용하시면. 같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시면 손을 피시고 좌우로 옆으로 밀듯이 배에 힘을 주시고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되세요. 팔을 펴니까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하시면 운동의 효과가 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손을 앞으로 피셔서 위아래 복부와 힙에 집중하세요. 호흡 참지 마시고 호흡을 후 내뱉으시면 더 좋으세요. 와우!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3가지 동작을 다 연결해 볼게요. 2번. 3번.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더블. 자, 이제 달려볼게요. 사이드. 오른손. 더블. 다시. 사이드. 헤이. 가드. 더블. 마지막. 오른발 뒤로. 점. She's a queen. I know I love 후. her. I know I want her. I like you. 미소를 잃지 마세요. And I've been calling. And I've been waiting. I don't care. She's like a dream. 여러분 3번. 3, 2, 옆구리. 후. 3, 2, 1, 옆구리. 후. And I'm a falling. And falling. And I'm saying, oh, man, 다리 벌리셔서 양옆으로. 복부만 집중할게요. 위아래로 앉으셨다 일어나시면서. 손도 펴볼까요? 이번 주도 역시 미소를 유지하기 힘든 동작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지네요. 네. 오늘 이렇게 복부 군살은 없애주면서도 탄력은 높여주는 스트롱바이 줌바 동작 배워봤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생활 밀착형 체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운동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s a queen. I know I love her. I know I want her. I like you, man. I don't think myself used to worthy. And I've been calling. And I've been waiting. I don't care. She's like a dream hidden in the shadows of a dream. 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치유비책. 오늘도 함께할 3분 중에 먼저 장미화 씨. 네, 안녕하세요. 힘드셨죠? 아, 오늘도 뭐 권투종닭 잘 나오시네요. 아, 감사해요. 네. 예. 아유, 자, 요즘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럼요. 예. 거기에 해당되시나요? 당연하죠. 네. 네, 경쟁이 뭐 저는 한 뭐 100대 1 정도. 예. 살아보니까 뭐 예쁘면 편하다는 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네. 뭐 비법이 따로 혹시 있으신가요? 그저 뭐 타고난 거 부모님께 감사하고. 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얘기를 참 뻔뻔하게 하고 있다 이 생각도 들면서. 근데 예. 가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맞아요. 우리 중학교 동창 중에 너무 이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항상 상상했어요. 아. 쟤는 20살 처녀가 되면 얼마나 이쁠까. 예. 근데 딱 되고 나니까 별로 안 이쁜 거예요. 아. 이 가꿈이 아. 없고 오히려 가꿔지는 딴 애들이 더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주했구나. 예, 사람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만큼 미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아지고 네. 있는데요. 저도 요즘에 이 뷰티 정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좌우 균형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요즘 참 많더라고요. 얼굴 이제 안면 비대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요즘 좌우가 달라 보이는 안면 비대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안면 비대칭이 왜 자꾸 늘어나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죠. 이것 방치하면 안면 비대칭이 온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방치하면 안면 네. 비대칭이 오는지 여러분 끝까지
눈 예. 부릅뜨고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솔깃하네요. 자, 두 분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준석 한의사 함께 하셨고요. 민혜연 가정학과 전문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면 비대칭이라면 정말 저도 사실은 안면 비대칭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티가 나는 고백할게요. 것 같진 않은데요. 저는 알죠. 매일 거울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 네.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왔어요. 아하. 여기가.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많이 씹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많이 씹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여기에 뭘 물고 있는 것처럼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도 특별히 고백하진 않을게요. 비대칭이라고. 저도 예. 사진 찍어보면 달라요. 다르죠. 예. 예. 근데 그게 신경이 굉장히 좀 쓰일 때가 있고 예. 또 어떤 분 보면 좀 심하게 달라서 저는 생각하죠. 저분은 저걸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맞아요. 특히 사진 찍으면 이 비대칭이 되게 많이 두드러져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비대칭인 경우가 많은가요? 사실 요즘 들어서는 현대인들이 비대칭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네. 했어요. 근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두 분도 약간 내가 안면 비대칭이 있어라고 말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원래 사람의 얼굴이 대칭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보기 좋지. 네, 않아요? 원래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같아. 그래서 약간 비대칭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양쪽 대칭이 맞는 사진을 한번 네.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우, 일단 미리 참고하시네요. 이것도 사전에 준비를. 우측 아, 얼굴을 지금 기준으로 좌우를 한 맞춘 거예요. 건가요? 예. 좀 모르면 보면 이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지만 아니. 잠깐 보니까 굉장히 인위적이네, 약간 얼굴이. 그쵸. 조금 느낌이 어색할 수 너무 있죠. 인위적이야. 난 어떻게든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저도 했어요? 네. 오. 두 분 다 비대칭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왜 했죠? 나 김현욱 씨 훨씬 더 이상한 건 어색하죠? 알겠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람 같지 않은데. 이건 정말 이상해. 아니, 왜 이딴 사진을. 이건 정말 이상해. 나는 괜찮았는데 김현욱 씨 이상하네. 아니, 지금 이 모습이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낫네요. 저 사진은 왜 만든 네. 거야? 대칭인데 왜 이렇게 왜 이 어색하죠? 그러니까 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린 어색하죠? 거냐면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도 그래요. 양쪽 대칭이 똑같이 맞는 경우는 없거든요. 얼굴 역시도 대칭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은데 예.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잘 인지를 못했다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더 진행하면서 눈치를 채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대칭은 사실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비대칭인 생각을 거죠. 해야겠네, 그죠? 누구나 다 비대칭이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비대칭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틀어지면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얼굴만 보게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비대칭인지 십자가 보가면서 그러니까 안 원장님도 약간 왼쪽 오른쪽이 다르시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대칭이 되면 중심선이 이렇게 틀어질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중심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고 네. 축이 이렇게 돌아갔다면 광대뼈가 오른쪽이 더 커 보이면서 위쪽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러면서 눈, 코, 입 모양도 다 비뚤어져 보이고요. 저기 화면에서 보면 중심선이 완전히 이렇게 C자로 이렇게 틀어진 모양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심하네요. 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구안화사 환자들 보면 눈, 코 다 놔두고 네. 입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눈, 코, 입 중에서 입이 수평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눈에 잘 띄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 돌아가고 코 돌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사실. 눈은 돌아가기보단 크기가 틀리고 잘 감아지지가 않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잘 안 생기면서 찡긋하는 그런 동작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 딱 해주셨으니까 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얼굴이 대칭이 잘 맞을까? 중심선이 맞을까?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네. 뭐긴 볼펜이나 막대기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물어야 그래요? 되는군요. 준비가 돼 있어요. 있어요. 네, 저 지금 있어요. 제 옆에 네. 있네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세로선을 보는 거죠. 네. 이마의 정중앙 부분과 코끝 그리고 턱끝을 쭉 이어서 한번 막대기로 대보시는 거예요. 볼펜으로 될까요, 막대기로? 그렇죠. 볼펜으로 대시면 돼요. 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선이 지금 김현우 아나운서는 거의 정확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살짝 기울어져 있기는 살짝 기울어져 하지만 이렇게? 그 정도라면 그럼, 괜찮은데 네. 선이 아예 직선을 이루지 않는다거나 기울기가 좀 심하게 비뚤어져 있는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올 때 선이 선이 똑바르지 내려와야 하는 않고 거죠. 눈, 코, 입이 이 선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비대칭이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가로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로는 양쪽 눈, 그러니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이렇게 똑같이 역시 대봤을 때 이게 선이 평행을 이루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랑 됐을 평행하지 때. 않고 기울어져 있으면 역시 비대칭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필을 이렇게 댔는데
한쪽 눈이 다 보여.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양쪽이 다 안 보여야 되죠? 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다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비대칭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눈을 가리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활짝 웃으셨을 때 앞니가 보이잖아요. 네. 이 얼굴의 정중앙선과 위에 있는 이제 앞니의 중앙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이 앞니 두 개가 정중앙에 와야 되는 정선과 거. 잘 맞는지. 그러니까 집에 뭐 볼펜이나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네네. 눈, 코, 입을 딱 대봐가지고 내가 비대칭인지 아닌지 상황을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연필 말고도 안면 비대칭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저 나무 막대입니다. 예. 이거 우리 저기 하드 먹고 나면 이게 나올 네, 것 맞습니다. 같은. 네. 이걸 어떻게 하죠? 그 나무 막대를 네. 가로로 입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네네. 네, 지금 맞게 잘 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무 막대를 물게 되면 지금 두 MC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물으니까 약간 이렇게 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김현욱 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 네네. 그래요? 네네네. 이거 되는 거죠? 네. 큰일 났네. 그냥 보면 사실은 이 이렇게 꼬리가 해야 되는 건데. 네, 약간 차이가 난 정도는 알아낼 수가 야, 없는데 무늬가 딱 티가 나는구나, 이게. 이걸 길게 물게 되면 그 네. 미세한 차이도 금방 볼 수 있어서 이게 비대칭을 기면 할 수 있는 길수록. 거죠. 네. 장미아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약간 그런 거 같죠? 장미아 씨 정도는 무난하신 것 비슷한 같아요. 것 역시 같아요. 타고난 미모라서 그런지. 장미아 씨는 거의 나만 약간 틀어지는데. 그렇구나. 이거로 비대칭. 야, 이거 되게 굉장히 신기하고 김현욱 씨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입술이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어제 얘기했어요. 어젠가 얘기했어요. 네, 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었네요. 이걸 물어본 적은 없는데. 네네. 이렇게 생각. 그럼 안면 비대칭이 심한 분들 이렇게 물었을 때 각도가 많이 틀어지나요? 네, 많이 틀어지게 되죠. 입이 보통 부화나사 오게 되면 네. 마비가 온 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입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양쪽에서 소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을 당겨주게 되는데 이 장력 차이가 있으면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그렇죠. 한쪽으로 내려가고 그런 증상이 발생하죠. 그러네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입술이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이럴 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말을 할 때는 왼쪽 입술이 더 작아져 보이는. 그래서 약간 제가 화장을 할 때 조금 더 크게 그리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자는 좋겠어요. 보완도 할 수 있고. 감사해요.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자주 하거나 이래서 알 수도 있지만 사실 거울을 잘 보지 않는 분들은 내가 안면 비대칭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좀 둔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것 중에 좀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턱관절 장애거든요. 그래서 양쪽 새끼손가락을 앞쪽을 향해서 이렇게 지문이 앞으로 보이게 해서 귀 뒤로 넣으시고요. 입을 하고 이렇게 몇 번 벌려 보시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두 개 다 해서? 네, 둘 다? 이제 딱딱하고 걸리는 이렇게? 느낌이 난다거나 한쪽으로만 너무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거나 했을 때는 턱관절 장애가 왔을 수 있고 그러면 안면 그 비대칭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거죠. 새끼손가락으로 느끼는 건가요? 네, 손가락으로 압력 느낌을 정도를? 네. 귀 쪽으로 전해지는 압력을? 그렇죠. 저는 오른쪽이 아파요. 양쪽에 그렇게 비대칭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안면 비대칭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들이 이를 어떡하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지금 약간 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어느 날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거죠? 사실 가장 안면 비대칭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생활 습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안면 비대칭을 부를 수 있어서 몇 가지 네네. 예시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떤 것들이 안면 비대칭을 부를 수 있는 습관일까요? 민 원장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4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예요. 잦은 카페 네. 출입,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혀 내밀기, 다리 꼬는 습관, 네. 가방 한쪽으로 매기. 이 4가지 중에 안면 비대칭을 부르는 의외의 행동은 뭘까요? 다리 꼬기 아닐까요? 근데 다리를 꼰다고
아니, 얼굴이 돌아갈까? 아니 골반이 틀어지니까. 골반이 그렇게 따지면 가방 한쪽으로 매도요. 그렇죠. 어깨가 틀어지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중심축이 무너지니까. 두 개. 다리 꼬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보면 다리 꼬지 말고 앉으라고 하잖아요. 좋지 네네네. 않다고. 네. 아니면 한쪽 30분 꼬면 나머지 30분 꼬아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서 안 꼬는 게 나아. 네. 다리 꼬는 습관과 네. 가방 한쪽으로 매기인데 이 두 가지. 근데 위에가 두 가지. 안면 대비층 부르는 의외의 행동이에요. 의외. 네. 자, 정답은 뭐죠? 정답은 네 가지 모두입니다. 아, 진짜 의외네. 아니, 왜 그렇죠? 근데 특히 잦은 카페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카페 가는 게 뭐가 어차피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사실 카페만 다니시는 거든 비대칭이 오지는 않고요. 카페 가서 음료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료를 먹거나 어떤 음식물을 먹게 되면 네. 계속 턱관절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턱관절 쪽이나 턱 근육에 굉장히 많은 긴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스트로우로만 먹어도 사실은 긴장이 될 텐데 네. 심지어 여름철에 덥다고 얼음을 아작아작 씹어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치아나 턱관절 쪽으로 10kg 이상의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되니까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는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아까 장미아 씨가 얘기한 다리 꼬는 거는 그 이유가 맞나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들은 사람이요. 네. 우리가 척추가 휘거나 골반이 휘었을 때는 다리 쪽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경추까지 목을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휘게 되면 얼굴 역시도 비대칭을 유발하고 얼굴뼈의 비대칭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의외가 혀 내미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실 한두 번 내밀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네. 혀 내밀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맞아, 계세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혀를 내밀 때 역시도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입 주변 둘레근을 모두 다 사용을 하게 되니까 비대칭이 오기가 쉽고요. 또 하나가 그냥 내미는 게 아니고 치아를 밀면서 이렇게 내미는 버릇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지는 밖으로 다 내밀지 않아도 계속 앞치아를 혀로 이렇게 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치아에 뭐 문제가 그러니까 치아에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또 부정교합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기 쉽죠. 그리고 가방 한쪽으로 매기는 역시 다리 꼬는 거와 거의 비슷한 몸이 거죠. 틀어지죠. 어깨가 계속 한쪽으로만 하중이 가다 보면 네. 쏠리게 되고요. 경추가 휘게 되면서 얼굴 역시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잘 몰랐던 이런 네. 행동을 통해서도 얼굴 비대칭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간혹 이제 안면마비가 오면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한방에서는 구안화사라고 하는데요. 예. 아, 저 이거 네네. 봤어요. 네네. 후배가 이게 틀어져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침을 계속 맞고 관리해가지고 결국 돌아오긴 했는데 아유,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이후로도 약간 틀어져 보이더라고요. 네네. 아, 네. 일단 구안화사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마비됐다 하면 정상적인 쪽으로 입이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두 근육이 여기서 당겨주는데 네. 정상적인 쪽으로 힘만 가니까 이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고요. 마비된 쪽으로는 눈이 잘 감아지지 않고 이마에 주름도 잘 안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게 되죠. 맞아요. 네. 그 안면 비대칭도 문제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시게 그게 안면이니까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네. 와, 그거는 진짜 지금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잘 때 눈이 안 감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 남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럼 먹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도 얼마 전에 저희 팀 작가분께서 한 분이 마비가 오셨는데. 그래요? 네네. 아유, 부모님 힘들구나. 매일 입도 잘 안 아침에. 움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네. 네, 의욕이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입맛을 못 느끼는 경우, 네. 미각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구안화사에도 4단계가 있어요. 네. 제일 약한 1단계는 그냥 얼굴에 마비만 단순하게 마비만. 오는 경우요. 가볍게. 네네. 이건 좀 이따 풀리나요? 그건 쉽게 풀립니다. 예. 한 달 정도 치료하면 되고요. 네. 와. 두 번째는 혀 앞 3분의 2의 감각을 못 느껴요. 오. 맛을 잘 못 느낀다고 네. 하죠. 이야. 그런 경우는 2단계고 더 심해지면 귀에도 문제가 돼서 마비된 쪽으로 전화가 받거나 뭐 이러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제일 치료하기 힘든 4단계는 귀 뒤에 통증이 있으면서 누액 분비가 잘 안 돼서 눈이 뻑뻑해져요. 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1단계에서도 눈이 잘 안 감겨지니까 네. 눈이 마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누액 분비가 안 되는 거랑 눈이 마르는 거랑은 구별을 하셔야죠. 괜히 1단계인데 4단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안면마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우리는
눈만 생각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그러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귀까지 다 연결이 돼서. 네, 그렇죠. 예. 어지럽다고도 하고 그러죠.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안면마비가 왜 오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네요. 네. 안면마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면역력의 저하 때문이에요. 면역력 관련해서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안면마비는 벨이란 분이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서 벨마비라고 하는데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만 할 뿐이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그건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네, 맞아요, 요즘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찬바람이 이렇게 좀 불면서 이럴 때 이게 입 돌아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특히 찬 바닥에서 잘못 자면 너 입 돌아가. 그렇지,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이런 걸 잘 쓰거든요. 네. 일어나 봤는데 진짜 입이 쪽으로 돌아가 있는 네, 경우. 이게 좀 계절에 영향이 있나요? 그건 맞는 말이고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처서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그래서 처서에는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는 표현. 네. 맞아. 이때쯤 되면 구안화사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몸이 연약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몸이 튼튼한 분들도 과로를 통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과하게 쓰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입도 돌아가고 눈도 안 감기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되게 애쓰는 거예요. 이 계절에 맞추려고, 그죠? 잘해줘야 되겠어, 그 좋은 생각보다. 말씀이세요. 애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죠. 누워갖고 해야 될 것 같아, 방송. 근데 우리가 왜 일명 왜 풍이 온다. 이러면은 대표적인 게 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일그러지죠.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중풍이 오면 더 흔한 증상은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쓰는 증상이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뇌경색이 오면 왼쪽으로 맞아요. 팔다리가 마비된다. 그러면 동시에 왼쪽 얼굴에도 마비가 오겠죠. 이런 거는 중추성 마비라고 해요. 그건 뇌 쪽에서 병변이 생겨서 마비가 생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벨마비나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뇌 밖에서 보통은 이 귀 뒤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팔다리는 못 쓰는 증상이 없고 단순히 안면만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증상을 보고 내가 풍이 지금 오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차이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다리를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못 쓰면 중풍인 거고 얼굴에 마비되면 말초성 마비인데 이거 말고도 얼굴 모양만 보고도 딱 어디 한 군데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측, 마비 측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둘 다 입은 정상 측으로 돌아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하나는 마비 측에서 눈도 잘 감기고 이마에 주름도 있는 게 왼쪽이고요. 그렇죠. 이쪽이죠. 이쪽 반대쪽. 아, 이쪽? 네네. 눈이 잘 얘기죠. 눈이 잘 감기고 주름도 잘 잡히죠. 똑같은 그거란 얘기죠. 네네. 그럼 이거는 그런데 그게 중추성 마비고요. 이 오른쪽은 마비된 쪽에 눈도 잘 안 감기고 이마를 못 움직이니까 주름도 안 잡히는 거죠. 저는 이게 똑바로 뜨고 있어서 괜찮다 생각했더니 아닙니다. 저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죠. 눈을 못 감으니까 이거는 눈도 뻑뻑해지고 그러죠. 말초성 안면마비. 그렇게 알 수 있다. 네네. 아하,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풍이라 그러면 이게 뇌경색이나 뇌출혈 뭐 이거 얘기잖아요. 양의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병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안면마비라는 것 자체가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중추성 안면마비는 뇌경색이나 그러니까 뇌졸중인 거죠. 뇌졸중의 일부로 올 수가 있고 잠깐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 중추성 안면마비 즉 뇌졸중에도 안면마비 증상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마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만약에 한쪽 얼굴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감별해야 되는 게 중추성이고요. 눈이 감기는 것보다 더 포인트로 두는 건 이마주름이에요. 이마주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보고 따지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런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이제 뇌출혈 같은 위험한 질환이다 보니까 정말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네. 처치를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캐치를 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지 후유증을 줄이고 사망률도 줄일 수가 있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 증상이 얘기한 것과 같은 한쪽으로 안면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게 좀 어눌해질 수도 있고요. 한쪽 팔다리 힘이 풀리거나 두통이 올 수도 있는데 저 조심해야 되는 게 얼굴은 우측이 안면마비가 오면서 좌측으로 팔다리 마비가 올 거고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측 얼굴과 우측 팔다리가 같이 마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뇌졸중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반대로 올 때는 크게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말초성 안면마비 지금 이분은 왼쪽이 지금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오른쪽 팔다리에 문제가 올 수 있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추성이었다면 오른쪽으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 말초성 안면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안 원장님께서 좀 네네. 얘기해 이 주세요. 말초성 마비가 왔을 때는 되도록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도 빠르고 네. 치료율도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벨마비, 가장 흔한 벨마비의 경우에 귀 뒤에 통증이 있었다면 여기 염증이 있는 거니까 염증을 없애는 한약이나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면서 신경을 빨리 재생시킬 수 있는 침 치료를 같이 하고요. 네. 귀 뒤에 통증이 없었다면 신경을 재생할 수 있는 침 치료를 얼른 실시하면서 근본 원인이 아까 면역력 저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네.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약을 같이 드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침 치료 얘기하셨는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안면마비를 네네. 침으로 치료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얼굴에 침이 들어간다 하면 겁부터 나거든요. 네네. 그렇죠. 좀 무섭죠. 침을 맞아야 될까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소민 여자분들은 더 통증에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신경이 변성됐을 때 침을 통해서 자극을 빨리 얼마나 주느냐가 치료의 관건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걱정하는 것만큼 아프지도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침이 들어가도 그렇겠네요. 통증을 별로 못 느끼거든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제서야 아프다.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미 치료가 된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통증을 즐기면서 내가 이제 낫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침을 맞게 되죠. 세상에 아픈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네네, 순간이네요. 예. 그럼 혹시 또 침 말고 다른 치료법도 있을까요? 네, 다른 치료법도 있습니다. 네. 아까 람세현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구안화사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힘든 파트라고 했는데요. 네. 이런 걸 치료할 땐 침도란 걸 써요. 네. 침 끝에 이렇게 날이 달려 있어서 팔도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건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오십견 같은 걸 난치병을 치료할 때 쓰는 건데 특히 완고한 구안화사 혹은 치료를 잘못해서 몇 년씩 지난 그런 오래된 후유증이 있는 구안화사나 람세현트 증후군을 치료할 때 네. 이걸 쓰게 되면 일반 침에 대해서 한 5배 이상의 그런 강력한 효과를 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의 저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쓰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그 말이 그렇지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은 참 사람이 모든 게 의욕이 떨어지고 네네. 자신감이 네네. 없어지잖아요. 침 맞고 집에 와서 요렇게 좀 하면 더 치료가 빠르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이제 찬 데서 자거나 네, 네, 네. 찬바람을 쐬면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찬 걸 피해줘야 돼요. 그래서 찬물도 마시지 말고 양치질 할 때도 따뜻하거나 네. 미지근한 물로 해주고요. 그리고 찬바람을 안 맞기 위해서 마스크 같은 걸 착용해 주시면 좋고 네. 특히나 뜨뜻한 그런 수건으로 찜질을 겸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옛날에 이조시대 때는 병원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입이 돌아가면 네. 화로에다가 예. 이 마비된 쪽에 대롱을 이렇게 꽂아놓고 후후 바람을 불어줬다 그래요. 그럼 바람 불 때마다 따뜻한 열기가 그렇죠. 자연적으로 얼굴에 와서 자연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가을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혹시 하면 네. 좋을 혈자리 지압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네. 주시죠. 그 혈자리에 대해서 한번 장면 네. 선생님 네, 앞으로 네, 나가서 네. 장미아 씨가 직접 예, 제가 미리미리 직접. 네. 미리미리. 예, 자. 얼굴 돌아가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눈 부위에서요. 네, 네. 눈썹의 가장 안쪽에 찬죽혈, 이 바깥쪽에 네. 사죽공혈, 아하. 이 딱 가운데 쪽에 어요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눈썹 세 군데가 있군요. 네네. 아, 첫머리와 안쪽, 바깥쪽, 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가 되고 이 가운데 자리에서 이 이마 네. 여기를 3등분해서 네. 위로 3분의 1 지점 아. 이걸 양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네 군데를 눌러보면 굉장히 아파해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눈썹과 그 3분의 1 지점 올라간 이마 부분 네네. 이렇게 네 군데를 네 군데죠. 아하. 그리고 또 눈 아래쪽에서 네.
눈동자 바로 수직으로 네. 이 부분 눌러보면 네. 예민한 분들은 함몰된 원목한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끝쪽으로 가면 네. 동자료란 혈자리, 네. 여기는 400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안 아프세요 지금? 지금 제가 사실 살살 살살 누르셔서 왜냐하면 메이크업이 지워지기 네. 때문에 꼭 누르면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시간이면 가시면 되니까. 왜 이러세요? 저도 사생활이 있어요. 예. 근데 보니까 눈가를 한번 눌러보는 거네요. 네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모르면 그죠? 네네. 예, 예. 특히 이런 자리는 안면신경의 분지인 상완하신경, 상활차신경, 하완하신경이 나오는 부분, 주행하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요. 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 광대뼈 부분에서 네. 광대뼈 아랫마진 가운데 여기 권료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와 요 양쪽 이렇게 세 군데를 마사지 해주고요. 그러니까 광대뼈를 네네. 이렇게 쑥 드러내는데 이런데 이렇게 만지라는 아니요. 얘기죠. 요 광대뼈 제일 튀어나오는데 쭉 내려와서 마진 부분, 변연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네. 그리고 입에서는 네. 입꼬리 바깥쪽, 입꼬리 여기가 바깥쪽. 지창혈이라서 지창혈. 네.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고요. 입꼬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보면 구멍이 느껴집니다. 신경이 나오는 이공점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턱 바깥쪽에 이쪽을 대형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네. 안면신경의 변연 하악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혈자리를 계속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요. 네. 기본적으로 혈자리를 아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네. 그럼 확실하게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눌렀을 때 아픈 네네. 곳을 계속 거기를 자극을 갖다가 줘라. 자극을 주면 예. 침만큼은 효과가 없겠지만 네. 꽤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나 해야 돼요? 시간은? 시간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쫙 돌아가면서 네. 얼굴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또 목 뒤쪽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중요한데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네. 돌려서 옆으로 좀 돌려볼까요? 네. 예. 네네. 보통 저희가 어머나. 네. 피부샵에 가면 얼굴 관리를 받을 때 꼭 목 뒤하고 어깨 쪽을 예. 그렇죠. 풀어줘요. 예. 그 이유는 얼굴 쪽 순환하고 목 뒤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특히 이쪽에 경신경총이 눈, 코, 귀, 입, 얼굴하고 아주 밀접해요. 네. 그래서 네. 머리에서 보면 정 가운데 제일 튀어나온 부분, 이걸 후두부 윤기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양옆으로 보면 이쪽을 상항선이라 그래서 네. 모든 목하고 어깨 쪽 근육이 붙는 자리에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근육 다 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거기 쏙 들어간 부분 네, 말씀하시는 요 쏙 거죠? 들어가는 부분. 예. 여긴 배우두직근, 소우두직근이 있는 부위고요. 네. 이 양옆에 견각허근하고 이런 두판상근 부위까지 귀 뒤쪽으로. 잘 마사지 해주시면 네. 여기가 풀리면서 얼굴의 순환이 확 촉진이 됩니다. 물론 어깨 쪽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혈자리를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네네. 얼굴 전체적인 마사지. 눈 부위, 네. 관골 부위, 관골, 입 주변, 부분. 그다음에 목, 네. 어깨 이런 네, 쪽으로 좀 그렇습니다. 풀어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민 원장님 풍선을 많이 불면 또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면마비가 이미 왔을 때는 사실 최대한 빨리 그 기능을 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풍선을 분다거나 뭐 빨대로 이렇게 호흡을 하신다거나 내지는 아예 계속 입을 크게 움직여주는 동작들을 하면 네, 네. 아무래도 안면 근육들을 골고루 쓸 수가 있으니까 재활치료나 빨리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피부과나 뭐 신경과 가면 그 스테로이드제나 염증약 뭐 이런 것도 처방받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또 왜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귀 뒤에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염증이 없거나 염증이 경미한 상태니까 네. 스테로이드 처방 없이 그냥 신경을 재생할 수 있는 침치료만 받아도 되는데 이 귀 뒤쪽에 통증이 있게 되면 염증에 의한 질환이니까 네, 네.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한약이나 스테로이드를 꼭 쓰는 게 좋고요. 네. 특히나 아까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바이러스 질환이라 그랬어요.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거니까 항바이러스제도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 중에서 이쪽에 통증이 있다는 분이 오면 네. 한약 들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된다 그러면 네, 네. 꼭 스테로이드 제라도 처방받아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근데 안면마비가 왔는데 안과에 가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사실 눈에 1차적으로 영향이 끼치는 건 아닌데 2차적인 네. 손상을 조심하셔야 네. 되거든요. 대부분은 눈이 잘 감기지가 않기 때문에 각막이 제대로 보호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눈을 뜨고 있는 상태랑 똑같아지다 보니까 각막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각막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안과 가셔서 한 번쯤 눈에 대한 점검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안대를 쓰시거나 인공눈물 쓰시거나 내지는 인공눈물도
아무래도 연고 타입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특히 주무시거나 할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면마비가 와서 치료하는 거 뭐 네.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네네. 평소에 과로해서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와중에 찬바람까지 쐬게 되면 네. 면역력이 쭉 떨어지면서 네. 이 등 쪽에 썰렁한 기분이 들면서 아주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그냥 주무시게 되면 네네. 운이 좋으면 감기, 운 나쁘면 구안화사나 대상포진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얼른 목 뒤를 핫팩을 해준다든지 네, 안 네. 되면 드라이룰에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몸이 빨리 녹을 수 있도록 계피차나 생강차 같은 걸 드시면 네. 그 당시에 구안화사가 오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네. 네. 민 원장님도 뭐 예방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안면 마비에 대한 예방이라기보다는 안면 비대칭이 오늘 예, 얘기의 예. 주제니까요.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는 설명드린 것처럼 대다수는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깨 한쪽으로만 가방을 메신다든지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하는 내지는 팔을 이렇게 괴고 있는 습관 같은 것들이 네. 알게 모르게 내 얼굴을 점점 더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안면 비대칭, 특히 이제 안면 마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 얼굴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제 건강과 관련돼 있다. 네. 특히 아까 보니까 뭐 뇌출혈, 뇌경색하고도 관련이 네. 있어서 조심하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분 전문가께서 나와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네네. 이런 저 얼굴 비대칭, 안면 마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씩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안면 비대칭이나 구안화사, 중풍 같은 것도 다 사실은 갑자기 찾아오질 않아요. 네. 그렇겠죠. 미리 평소에 내 평소와 다른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괜찮겠지 하고 똑같이 무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회식이 있다 하면 부장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비겁하다는 소리는 듣겠지만 그런 큰 병을 미리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용기가 필요하네요. 네. 내 몸은 내가 쉽지 않은 챙겨라. 용기인데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하지만 건강이 일단 중요하다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네. 거고. 자, 민 원장님도 한 말씀 보태주시죠. 오늘 이제 안면 마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주로 이제 한의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저희 쪽 병원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발병은 갑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치료를 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발병하고 일주일 동안 사실 점점 더 나빠져요. 잘못된 치료가 아닌데 그때 이제 여기가 치료를 못하나 보다 하면서 닥터 쇼핑이나 뭐 한의원도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과를 좀 정확히 보시면 좋겠고 말투성 안면마비라고 하면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서 감압 치료를 해야지 후유증의 빈도를 훨씬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근처 어떤 병원이든 빨리 가셔서 진단받고 빠르게 치료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네. 자, 이게 뭐 외견상으로 정말 그냥 외모적으로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네. 건강과 직결되고 그렇죠. 사실은 내 생명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50분이고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시간. 정철진 칼럼니스트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7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후에 네.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아주 크죠. 개편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관련해서 두 가지 개편안이 제시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개편안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개편안이 나왔느냐? 우리의 예상보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뭐 5년 전만 해도 2060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57년, 그새 3년이 줄었고 지금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이 수급자, 연금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에 또 이런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3년이나 빨라졌다고 하죠, 고갈 자체가. 네. 예.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령화 때문에 수급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간과 나완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살짝 개요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간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나의 이 평균 임금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냐. 네. 한 45% 정도, 100만 원 받았으면 45만 원 받는 이 45%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내년부터 이 보험료율을 11%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2034년에 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나 연속 올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가안이고 네네. 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득 대체율을 지금처럼 40%까지 떨어뜨립니다. 네. 근데 1단계는 순차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13.5%까지 올립니다. 네. 더 올리는 거 아니냐 11%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상은 저기서 끝이에요. 13.5% 인상으로 끝인데 네네. 문제는 이제 수급 개시 연령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가 마지막인데 67세까지 늦춘다라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뭐 여러분도 보셨지만 두 가지 안 모두 임금 보험료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실은 나왔을 때 국민들의 불만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을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신데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꼭 가입해야 하나 이런 그럴 수 있어요. 궁금증. 상관이 나오는데요. 네. 예,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준비할게. 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보험이고요. 국민연금법에 의거해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이제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뭐 소득이 큰 소득이 아니라도 잡히면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꼭 소득이 있는 분만 가입할 수 있느냐? 이미 가입자라고 해서 뭐 주부, 군인, 학생들 나는 소득이 없지만 가입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미 가입도 받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 이미 가입자 30만 명을 넘어서서 34만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가입하고 싶을 때 가입하고 싫으면 말고 그런 보험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 소득이 있다면. 네, 대상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 네. 그 외에 원하는 사람은 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이미 있고. 가입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초고령 사회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출산 문제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말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즉 전 국민의 1.5명, 그러니까 15%가 65세 이상이 이제 사회가 됐습니다. 이미 진입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고령 사회 같은 경우의 핵심은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 준비라든가 은퇴 후의 문제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연금 같은 사회 안전망으로 노후에 은퇴 이후의 생활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차차 설명하겠지만 또 국민연금이 이 사회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또 하나의 그런 뭐 특이성도 같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 살펴보죠. 필수 가입이냐 자율 가입이냐.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비슷한데요. 이거를 뭐 꼭 가입해야 돼요. 나는 뭐 원하는 데만큼만 원하는 소득만 가입해야 돼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필수 가입이고 법에 요한 이 보험료율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율화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그 정칼 리스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이 갑자기 꼬이네요. 일단은 재분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짧게 그 부분 뭐 설명하고 가면은요. 이 소득이 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 있다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낸 연금 보험료보다도 더 많은 이 혜택을 수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고소득층이 좀 덜 받는 돈이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는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궁금증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연금, 공무원연금과의 차이점. 아마 인터넷 카페, 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 또 하나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못하다라는 뭐 일종의 오해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개인연금은 약간 오해성이 있고요. 예. 공무원 연금과의 차이를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수령액이 240만 원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의 월 평균 수령액입니다. 39만 원이거든요. 아유, 턱없이. 그러니까 39만 원에 240만 원. 왜 공무원 연금이 다냐라고 하는데 일단 속내를 좀 들어보면 공무원 연금은 현재 평균 가입 기간이 33년 정도가 되거든요. 또 하나 보험료율이 큰 틀에서 18%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평균 가입 기간이 17년 정도고 납부한 보험료가 이제 9%입니다. 물론 이 9%도 4.5%, 4.5%, 개인은 4.5%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좀 덜 내고 가입 기간이 더 짧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의 액수가 적다라는 건데 아마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적자 보존의 문제라든가 맞아요. 운영의 뭐 투명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국민연금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아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만약에 못 받는 경우 적자가 되면은 국가가 보존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공무원연금법에 적자가 나면 국가가 보존해 준다라고 해서 이미 이 적자가 났거든요. 즉 납부액보다 이 지급액이 더 많은 매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조 원대의 국민 세금이 여기에 메워주기 때문에 이 점을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이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도 국민연금법에도 이제 적자가 날 경우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한다라는 적자 보존 조항을 넣어라 이렇게 큰 틀에서 지시 또는 제안을 내렸는데 저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아니 어차피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상에다가 왜 이 적자 보존 조항을 그렇게 안 넣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기회에 워낙 국민분들의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자 보존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신뢰를 얻기 위한 이런 방법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또 국민연금 말고 일반 개인연금이 이제 수령액이 더 많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오해라고 했는데 다양한 이제 시뮬레이션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눠서 했던 것을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월 한 239만 원 정도 소득을 받는 분, 그다음에 월 468만 원 소득을 받는 분이 30년간 동일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한 거예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20년간 이제 끝까지 살아서 생존해서 수급을 받았다라고 칩니다. 그럴 때 액수를 보면은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현재 가장 잘 운용한 상품의 수익률이 연 3.98%거든요. 그걸 감안할 때 20년 동안 받는 돈이 2억 5,355만 원. 반면에 국민연금을 보면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더 받네요. 네, 그다음에 468만 원 이제 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최고 수익률의 개인연금 상품을 들었을 때도 거의 4억 9천, 5억대인데 국민연금은 7억 원을 넘게 받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저기에 대해서 생존 기간이 20년을 일단 채워야 된다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뭐 개인연금이 월등하다라는 것은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죠. 국민연금의 궁금증?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조절입니다. 실은 이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실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고갈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당겨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늦추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실은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에서 아예 67까지 뒤로 늦추던가 의무 가입 기간이 60세인데 이거를 65세까지 더 납부하세요라든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독일은 67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나 실은 이 부분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춘다거나 개시 연령을 늦추는 부분은 이번에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워낙 반발이 컸기 때문에 불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소식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1,500조 가계부채 시대, 1,500조 가계부채 시대 했는데 이게 실은 반올림을 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반올림이 아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가계가 지고 있는 전체 빚, 부채를 1금융권, 2금융권, 뭐 할부금융 다 합쳐서 이 통계를 내봤더니요. 작년 2분기 기준으로 1,493조. 이제 진짜 1,500조죠. 약 1,500조가 아니라 진짜 1,500조인데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분명히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질이라고 하죠. 어떤 질이냐. 고금리 대출, 가령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신용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이 가계부채도 커지지만 질도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현재 가계 빚의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당장 대출이 너무나도 절실한 서민들의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서민분들의 대출을 위해서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실은 소득도 별로 없고요. 신용등급보다 낮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갈 때는 거의 대출을 못 받거나 어마어마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서민금융지원의 서민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시면은 일종의 맞춤 대출이라고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국 43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해당 차주의 뭐 소득 상태라든가 신용 등급에 따라서 특히 서민들에게 그런 좀 대출에 좋은 기회들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취약계층의 대출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아예 뭐 대부업체로 가거나 사채로 가거나 하는데요. 정부에는 서민 정책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미소금융, 햇살론. 근데 잘 몰라요. 이게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찾아가시면은 그분들에게 맞는 이 대출 상품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서민통합지원센터에 가면은 나에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서민금융 정책 상품의 대출 상품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도 금리를 다르게 받을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은 저곳에서 뭐 시중 은행들 뭐 100여 곳의 뭐 모든 대출 상품들을 보는데 저것들을 포함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신용 등급이 안 좋고 부채가 많아가지고 뭐 20% 이상 연입니다. 이거 엄청난 대출 금리죠. 그러네요. 받은 분들이 조언과 저 맞춤 대출 서비스를 받아서 17%까지, 그러니까 즉 3%포인트를 낮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무조건 그냥 대부업체 나가 사채 써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변에 있는 저 서민통합지원센터에 꼭 가셔서 저 맞춤 대출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건호 부회장을 통해서 이 관련 맞춤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서민금융상품 및 중금리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취업준비생들은 이 영상을 보는 뉴스 꼭 보셔야 되는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5년 전에는 도전정신, 도전적인 인재를 가장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 정신을 강요하는 상사와 신입사원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5년 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던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인재의 덕목이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 취업준비생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도전적이어야 되는지, 신입사원들에게 어떤 사업을 맡길 것도 아닌데 무슨 도전 정신을...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했더니 5년 전 1위에 올랐던 도전 정신은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대신 가장 많은 63곳이 소통과 협력을 첫 번째 덕목으로 꼽았고 전문성, 원칙과 신뢰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조직 문화를 바꿔보려는 기업이 늘면서 인재상도 바뀐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원을 자기 것만 챙기는 요즘 애들을 치부하는 경향이 좀 심해지면서 사내 소통에 많은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제조업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고 금융업과 건설업은 주인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18 에이팜쇼 창농 귀농 박람회가 이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번째인 에이팜쇼는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창농, 귀농 정보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휴양, 캠핑, 체험 등 각종 즐길거리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수 특산품을 싼값에 파는 에이팜 마켓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우 굿모닝 8월 28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